음, 안녕하세요. 오늘 저희는 중앙일보 기사에 실린 노인 건강에 대한 조금은 다른 시각들을 한번 깊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노년내과 또 해독 전문가, 신경과 교수님 인터뷰를 바탕으로 할 건데요. 노인 영양제는 정말 효과가 없을까? 약은 많을수록 좋은 걸까? 치매는 또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? 이런 질문들, 아마 기존에 알고 계셨던 거랑 좀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네, 맞습니다. 특히 이제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정말 꼭 필요한 정보들이 아닌가 싶어요. 이 자료들을 통해서 노인 의료의 어떤 현실적인 부분, 또 영양과 해독의 중요성, 그리고 치매에 대한 실질적인 조언까지 그 핵심 내용들을 좀 짚어보겠습니다. 네. 목표는 이걸 듣는 분들이 노년기 건강관리에 대해서 좀 더 균형 잡힌 시각을 갖도록 돕는 것이겠죠? 좋습니다.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? 먼저 노년내과 김광준 교수님 이야기부터 좀 풀어보죠. 노인은 단지 나이 든 성인이 아니다. 이 말이 굉장히 와닿았어요. 아, 네. 그게 정말 핵심적인 지적인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노인 환자분들은 여러 약을 동시에 복용하시면서 생기는 문제? 이른바 약 충돌이라고 하죠. 네네, 약충돌. 약물 성분들이 막 서로 영향을 주는 거요. 이 문제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하세요. 심지어 약은 더하는 것보다 빼는 게 훨씬 더 어렵다. 이런 말씀까지 하시면서 이 복잡한 약물 조절을 위해서 노년내과 전문의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고 역설하시죠. 그렇군요. 근데 교수님이 영양제에 대해서는 정말 단호하시더라고요. 노인들 영양제 의미 없다. 이렇게까지 말씀하셔서 저도 좀 놀랐거든요. 식사가 중요하다고 강조하시면서요. 네, 그 점이 좀 파격적일 수 있는데 핵심은 그거죠. 영양제가 식사를 대신할 수는 없다는 거. 특히 요즘 유행하는 저탄고지 식단 있잖아요. 네, 탄수화물 줄이고 지방 늘리는 거요. 네, 그거라든지 아니면 단백질 위주 식단이 노인분들한테 무조건 좋은 건 아니라고 딱 경고를 하세요. 노인에게는 탄수화물이나 지방 역시 꼭 필요한 영양소라는 점을 강조하시는 거죠. 아, 무조건 단백질, 저탄고지가 아니군요. 그렇죠. 그리고 미디어에서 막 저속노화 식단이다, 무슨 운동법이다 이런 거 유행하잖아요. 그런 걸 그냥 맹신하기보다는 모든 환자는 정말 케이스 바이 케이스다. 이걸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.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요. 네, 사람마다 다르다. 중요한 지적이네요. 자, 다음은 완전해독연구소 류은경 소장님의 관점인데요. 약은 치료제가 아니다. 이 주장도 상당히 눈에 띄었습니다.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거랑 좀 다른데요. 네, 그렇죠. 약은 그저 증상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줄 뿐이지 근본적인 치료는 결국 영양 공급하고 우리 몸 자체의 해독 능력에 달려 있다. 이렇게 주장을 하세요. 해독이요? 네, 근데 여기서 말하는 해독이라는 게 뭐 특별한 요법이라기보다는요. 가공식품처럼 효소가 없는 소장님 표현을 빌리자면 죽은 음식을 피하고 자연식을 통해서 몸 본연의 정화 능력을 회복시키는 걸 의미하더라고요. 아, 자연식으로 몸을 깨끗하게 한다. 이런 개념이군요. 네. 그리고 만성염증을 줄이는 식단 구성이 중요하다는 점, 더 나아가서는 만성질환 약들이 가질 수 있는 어떤 잠재적인 독성 문제 같은 것도 제기하시면서 평생 약에만 의존하는 게 과연 최선일까? 이런 질문을 던지시는 거죠. 아까 김광준 교수님이 말씀하신 약 줄이기의 어려움하고도 좀 연결되는 지점 같아요. 전문가 최호진 교수님의 조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. 부모님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다. 이거 언제부터 또 어떻게 걱정해야 할지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. 맞아요.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 교수님께서 딱 선을 그으시는 게 모든 기억력 감퇴가 다 치매는 아니라는 거예요. 단순 노화 현상하고 또 치매 전 단계로 볼 수 있는 경도인지 장애, 그리고 실제 치매는 명확히 구분이 된다는 거죠. 아, 단계가 있군요. 네.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대화 중에 자꾸 단어 선택을 어려워하시거나 어떤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는 능력이 좀 떨어진다거나 이런 인지기능 저하 신호가 보이면 주의 깊게 봐야 한다고 강조하세요. 네. 그리고 부모님이 검사를 좀 꺼려하실 때 자연스럽게 유도하는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경도인지 장애 단계에서 어떻게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하는지 이런 실질적인 팁도 주시고요. 또 중요한 게 의료기관에서 미처 못 챙겨줄 수 있는 여러 복지 혜택 같은 것들 있잖아요. 이런 것까지 보호자가 직접 좀 꼼꼼히 챙겨야 한다고 조언하시더라고요. 와, 정말 현실적인 조언이네요. 보호자 역할이 정말 중요하군요. 자, 오늘 이렇게 세 분 전문가 이야기를 통해서 노인 건강을 바라보는 다양한 관점들을 접해봤습니다. 영양제나 약에 대한 어떤 비판적인 시각도 있었고, 식단의 근본적인 중요성, 그리고 치매에 대한 현실적인 대비까지
정말 생각해 볼 거리가 많은데요. 네, 정말 그렇죠. 특히 좀 흥미로웠던 점은 서로 다른 분야의 전문가분들이신데도 결국에는 공통적으로 개인 맞춤, 즉 케이스 바이 케이스 접근이 중요하다는 걸 강조하고 계시다는 거예요. 맞아요. 그게 계속 나오네요. 네. 그러니까 어떤 일반화된 건강 정보에 그냥 의존하기보다는 나 자신 혹은 우리 가족의 고유한 상황에 맞는 그런 해법을 찾는 노력이 필요하다. 이런 메시지로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본 이 내용들이 건강한 노년을 준비하고 설계하는데 조금이나마 유용한 통찰을 드렸기를 바랍니다. 여기서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. 이렇게 쏟아지는 건강 정보의 홍수 속에서 과연 나에게 꼭 맞는 진짜 정보는 어떻게 분별하고 또 그걸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해 나갈 수 있을까?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.